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한폭탄 부동산 왜 오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한일 간의 경제전쟁, 경제 성장률은 감소되고 있고 수출이 부진하고요.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금리는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렇게 많은데도 물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긍정적 요소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요소가 현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왜 이처럼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이전에 현재 부동산의 가격의 흐름, 이러한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꿈틀거리는지 그러한 이유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다면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2019년 7월달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인데요. 주택시장을 놓고 본다면 매매와 전세의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2019년 6월달에 비해서 즉 한 달 전은 전국적으로 98.5로 보합 국면이고 수도권은 103.0으로 보합 국면, 비수도권은 93.3으로 하강 국면이었는데요. 2019년 7월달에 보면 전국적으로 102.6으로 보합 국면인데 변화폭이 4.1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3.0에서 무려 6.4포인트가 상승하여 109.4포인트가 됐다는 얘기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3.3에서 94.8로 1.5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매매 전세의 소비 심리 지수가 6.4포인트나 급하게 상승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0에서 200의 값으로 표현되고요.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즉 100 이상이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00 이하면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만 따로 놓고 본다면 2019년 6월 달에 전국은 106.9, 수도권은 114.2, 비수도권은 98.3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 7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111.3으로 4.4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14.2포인트에서 121.0포인트로 무려 6.8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보합 국면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국면 초기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수도권, 즉 지방 같은 경우에는 98.3포인트에서 99.9포인트니까 오르긴 올랐지만은 실제적으로 본다면 오름폭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즉 부동산의 양극화 시장, 서울 수도권은 상승하는데 지방은 올라가도 조금 오른다. 서울 수도권이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서울 수도권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지방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 전세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를 놓고 본다면 2019년 6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90.2, 수도권은 91.7, 비수도권은 88.3이었는데요. 2019년 7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90.2가 94.0이 됐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91.7포인트가 97.7포인트로 전세 소비 심리 지수 또한 6.0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 전세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88.3에서
89.6포인트로 1.3포인트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비 심리 지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6월 달에 하강 국면에서 7월 달에는 보합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꿈틀꿈틀 거린다는 것을 이러한 도표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 통계랑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역별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2018년 7월 달부터 12월 달이고 2019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인데요. 그냥 압축을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수도권 같은 경우 2018년 7월 달에 이 빨간색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시면 102.4라는 거죠. 그리고 8월 달에는 114.7, 그리고 9월 달에 117.4 서서히 증가되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락이 2019년도에 와서는 5월 달부터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해서 7월 달에는 108.2포인트까지 왔다는 얘기죠.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18년도 7월 달에는 111.9포인트에서 8월 달 127.5 해서 증가되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달 이후 서서히 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되었다가 2019년 4월 달에 92.1로 바닥을 찍고 5월 달, 6월 달, 그리고 7월 달 해서 이렇게 상승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달을 놓고 본다면 119.4라는 거죠. 1년 만에 또다시 상승폭이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기상도인데요. 주택 매매 시장을 전국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녹색으로 상승, 보합, 하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상승도 이제 세 단계로 해서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좋은 거고요. 보합이란 거는 가격이 그대로란 거죠. 보합 중에서 이 파란색은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고, 밑에 있는 하강이라는 거는 먹구름이죠. 그래서 색깔이 검으면 검을수록 안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부동산 기상도를 한면에 딱 보게 되면 이제 왼편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황색으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보합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 대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 노란색으로 됐다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매매 시장 수도권을 놓고 본다면 이제 전국적인 지도를 보다가 수도권을 놓고 본다면 역시 빨간색이 주황색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란색도 상승인데 노란색도 많이 증가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의 색깔이, 즉 노란색하고 주황색의 색깔이 더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거리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서울 수도권 부동산 상승 이유. 제가 보는 점 첫 번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 좀 신뢰 부분이 상실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에 시행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10월 초에 시행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그러한 대책 속에서도 뭔가 허점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은 어제 특강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두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청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도 이전에 청약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냥 청약 당첨만 되면 거의 매덕이란 돈이 생기는 말 그대로
로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청약에 너나 할 거 없이 청약 광풍의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꿈틀꿈틀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신축 주택, 즉 5년 이내 된 거,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건설회사가 공급을 축소할 것이다. 즉 공급이 감소될 것이다. 즉 공급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서울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저금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부는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를 통해서 재생산을 해라.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켜라. 요게 금리 인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경기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실물 자산인 금이나 달러나 부동산 쪽에 관심들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인구와 산업과 자본이 어디로 집중이 되는 겁니까? 다 서울 수도권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로 본다면 좋은 직장들, 본사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교, 전국의 그 유명한 명문대학교 어디에 다 있습니까?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의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도심 집중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대한 선호 현상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